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세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15년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저희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 민석이와 결혼 15년 차, 중2 아들 준호가 하나 있고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도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제 남편 민석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서도 저 도와주고 아들 교육에도 관심 많았거든요. 부부싸움도 거의 안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민석이가 자기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여보, 어릴 때는 어땠어? 학창 시절 친구들은 안 만나? 그러면 항상 대답이 똑같았어요. 아, 그냥 별로 재밌는 얘기 없어.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15년 동안 그런 식이었어요. 시댁도 일찍 돌아가셔서 만난 적이 없고 친척들도 없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정말 우연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 준호가 학교에서 가계도 그리기 숙제를 해온 거예요. 엄마 아빠 고향이 어디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뭐야? 그래서 민석이한테 물어봤죠. 여보, 준호 숙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버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그런데 민석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 박종수, 이영이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즉석에서 지어낸 것 같은 느낌?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민석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 개인 물건들을 뒤져봤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지갑에서 낡은 신분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증의 이름이 이성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남편 이름은 박민석인데 이성민은 누구죠? 사진은 분명히 우리 민석이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옛날 가명인가? 아니면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옛날에 다른 이름 쓴 적 있어? 민석이가 깜짝 놀라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 없어. 왜?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민석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눈치 못 챘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석이가 가끔 다른 이름으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성민입니다. 성민? 민석이 본명은 박민석인데요. 그리고 또 가끔 우편물이 잘못 배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민석이가 이상하게 당황했어요. 이거 우리 집 우편물 아닌데. 이성민? 이런 사람 우리 동네에 살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어색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제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부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남편분의 신원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박민석이라는 사람은 2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신원을 도용한 겁니다.
지금 부인과 살고 있는 남편의 진짜 이름은 이성민이 맞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성민. 그러니까 부인 남편은 15년 전에 살인사건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살인. 사건? 네.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에요. 그 후로 행방불명이었는데 박민석이라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현실 같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살인범이라고요? 부인,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더 있다고요? 15년 전에 살해된 여자, 임신 중이었어요. 8개월 차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날 것 같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죽인 살인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 조심하세요. 상대가 살인범이니까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석이를, 아니, 이성민을 보니까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15년. 내가 살인범과 함께 살았다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탐정한테 더 자세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15년 전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15년 전 이성민이 사귀던 여자는 박수진이라는 26살 여성이었어요. 당시 임신 8개월 차였고요. 그런데 사건의 진상이 정말 복잡했어요. 부인, 이 사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박수진 씨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성민이 아니었어요. 네. DNA 검사 결과 다른 남자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다퉜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정말 살인을 한 건가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박수진 씨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건데 이성민이 밀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넘어진 건지 불분명해요. 하지만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건 이성민이 현장에서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정확한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민석이, 아니, 이성민한테 직접 물어보기로요. 그날 저녁 아들을 친정에 보내고 저는 이성민과 단둘이 앉았어요. 여보, 아니, 성민 씨. 이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정은아, 15년 전 일도 알고 있어요. 박수진 씨 사건 말이에요. 이성민이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실이 뭔지 말해주세요. 1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성민이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부터 하지 말고 일단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요. 수진이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럼 수진이가 다른 남자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나는 헤어지자고 했어. 그런데 수진이가 계속 매달렸어. 그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라고 속이고 살자고. 이성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내 집에 찾아왔어. 계속 매달리고 나는 정말 헤어지고 싶었거든. 그래서 조금 강하게 밀쳤는데
그래서 수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야. 나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수진이도 뱃속 아이도. 이성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살인할 마음이 없었어. 그냥 사고였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도망쳤어. 저는 이성민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보여준 모습들, 아들에게 보여준 따뜻함, 저에게 보여준 사랑, 그게 다 가짜였을까요? 성민 씨,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처음엔 숨기려고 했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정은이를 만나고 이성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은이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어. 정은이와 준호가 내 전부가 됐거든. 하지만 거짓말이었잖아요. 15년 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정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야.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때 이성민이 말했어요. 정은아, 나는 자수할 거야. 뭐, 15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너와 준호한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는 없어.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정말 살인을 한 건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그 다음 주 이성민은 정말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15년 만에 재수사가 시작됐고 당시 증거들을 다시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재수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박수진 씨의 사망은 정말로 사고였던 거예요. 당시 수사에서 놓쳤던 증거들이 새로 발견됐거든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부검 결과였어요. 박수진 씨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한 게 맞지만 누군가가 밀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실족해서 떨어진 거였어요. 이성민이 밀긴 했지만 그건 단순히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수진 씨를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고 수진 씨가 뒤로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떨어진 거였어요.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변호사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박수진 씨 가족들이 이성민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수진 씨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민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년 동안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살았잖아요. 결국 이성민은 과실치사로 2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았다는 점이 참작되어서 실제로는 1년 정도만 복역하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이성민은 교도소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랑했던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였어요. 박민석이든 이성민이든 저와 15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말이에요. 준호도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맞죠? 응,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어릴 때 실수를 했을 뿐이야. 이성민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요. 매주 한 번씩. 정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진짜 이름으로, 진짜 마음으로. 저도 답장을 써요. 빨리 돌아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히려 15년 전보다 더 행복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요. 모든 게 투명해졌거든요. 이성민이 출소하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진짜 이름으로, 진짜 마음으로.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신분증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서로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요. 6개월 후면 이성민이 돌아와요. 그때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될 거예요. 진실을 바탕으로 한 진짜 가족으로요. 여러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거요.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따뜻할지도 모르거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